예, 이제 그다음 이제 3절, 요 3절도 하나 정도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34, 그리고 뭐 재작년 33. 항상 우리 매년 하나 정도는 꼭 나올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집이 있다. 자, 집이 있는데 이제 오래돼 갖고 저 바꾸자. 그래서 대수석, 그리고 이제 자, 위로 올리는 수직형, 그리고 옆으로 늘리는 수평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축을 좀 해서 그다음에 대수석 리모델링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리모델링. 여기도 이제 기본계, 자, 기본 이런 소리 나왔죠. 기본. 자, 기본 그럼 이제 우리 저기 국토법에서 기본 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비법에서 기본 방칙 그러면 10년. 무슨 기본 얘기 나오면 정말 기본이 10년입니다. 기본 10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계획을, 자, 인구가 많이 늘어날지 모르니까 기본 계획을 주기적으로 계속 수립을 해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국장은 안 나오는데 지방일이니까, 자, 먼저 가로를 1번 해보실까요? 특별시장. 그럼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자, 대전부터 시작해서 인천부터 시작해서 6군데 인구 100만 넘어가는 광역시도 인천시장, 대전시장, 아래쪽에 부산시장 등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 없네.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인구 얼마? 50만 이상인 데를 뭐라고요? 대도시. 인구가 많은 데죠. 많은데. 자, 뒤에도 이제 조금 나오지만은 일반시는 여기는 아직은 없네. 좀 이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안동 같은 일반시는 정말 서럽네. 서럽네. 그때는 이제 필요하다고 하려면 그때는 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법을서는 딱 세 사람. 인구 많은데. 근데 대도시까지는 꼈다는 겁니다. 인구 50만 넘는다는 대도시. 여기도 구가 있어. 자,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그리고 주변에 포항, 그리고 이제 뭐 창원 이런 데는 다 인구가 50만, 창원은 100만도 넘어. 이 정도 완전 광역시급인데 약간은 서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다 구 있다. 뒤차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 인구가 많이 산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나왔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또 시험장 갔더니 막 20년, 그리고 5년 이런 식으로 속일 거라는 겁니다. 맨날 속이려고 해요. 얼마라고요? 10년. 그입니다. 또 앞쪽에 도시공 기본, 거기도 10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방침도,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도 다 10년, 10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럼 타당성은 검토한가? 맞아. 10년 너무 길잖아요. 그럼 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갖고, 아니, 안 되겠네. 아니면 필요한 거 넣어야 되겠네. 이러니까 좀 타당성 검토를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립을 해야 된다. 또 아래 보니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입니다. 세대수 증가, 위로 올린다는 수직, 수직. 수직을 얘기하죠. 수평은 증가는 안 해. 면적만 늘어나.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적은 경우로서, 근데 적대요. 그럼 아래 이제 여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예외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가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시입니다. 대도시도 안 들어가는 인구 50만이 안 되는 일반시장. 자, 거기 이제 아닌 시 위에다가 그냥 일반시장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가로 1번에는 안 들어갔잖아. 거기는 반드시 수립을 하라는 겁니다. 대도시도 저 싫어요. 안 되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필요해. 그러면 해.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화. 우리 안동에 막 인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집중이 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가 안동시장을 해라. 이제 이럴 겁니다. 자,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기본계획을 뭐 한다고요? 그때는 수립을 해야 한다. 자, 보니까 원칙은 수립 안 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또 일반 시장도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된다. 아니, 인구 조금밖에 없는데 뭔 귀찮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냐고. 그럽니다. 그거 수립하는 것도 꽤나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도 많어. 자, 이러니까 일반시는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해.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저는 기준 그리고 방법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안 틀리고 자꾸 나오는 질문.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도지사가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안동리를 저기 서울 양반한테 얘기할 건가요? 아니 기준 위에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다 지켜. 이런 식으로 기준은 위에서 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아야죠. 서울 다르고 안동 다르고 난리 나겠네. 머리에 쥐 나겠네. 자, 이러니까 똑같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저 위에서 기준 이렇게 해놓는다는 겁니다. 다 이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인데 맨날 들어봐. 그리고 또 여기도 뭐 심장약각이 협심증 걸리고 맨날 그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낸다는 겁니다. 내면은 저 앞에 국토법에서 먼저 냅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먼저 14일 이상 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리고 여기도 기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니까 피해가 오니까 보여줘. 제 14일 이상 주민한테 뭐 하고요? 공람, 공고 열람. 야, 공고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다면은 보고 싶다면은 보여주고 공람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네, 주민들이 다 안 오죠. 그러면 의회 의견 듣자. 맨날 똑같죠. 저 앞에서도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한테 물어봐. 지방의회는 또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의회의원들이 잘못하면은 다음번에 아예 선거를 아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선되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의회. 자, 의견 제시를 요청받고 얼마 이내에 30일 맨날 똑같습니다. 얘기 빨리 해라. 30일 이내 의견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경미하대요. 경미하면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미는 맨날 뭔가 예외가 많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다 경미는 좋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다 빼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의논하는 게 바로 그렇죠. 교육부, 노동부 다 들어봐야죠. 건물지사가 문제가 되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교육부 난리가 날 겁니다. 하다 사업할게요 라고 협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여갖고 전문가들 모여갖고 들어봐 심의입니다. 맨날 똑같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행정기관의 장하고 뭐 협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은 뭐라고요? 협의. 그 다음 이제 끊어놓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입니다. 건축 전문가, 각종 이제 전문가들 한 10명이 다 넘어갑니다. 심의에 다 있고요. 그래서 뭐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다 협의, 심의 항상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의 승인 보실까요? 대도시도 웬만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했는데 여기는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요. 자, 보실까요? 대도시 시장은 많이 안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에, 그러니까 승인 안 받는다 그러면 X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지사는 그걸 이제 승인을 하려면은 또 심의도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도지사.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는 맨날 협심증 걸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여줘라 고시입니다. 맨날 우리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은 보여줘 고시. 자,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뭐 한다고요? 고시.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은 그럽니다. 지방 말고 중앙은 관보. 공보 약간 다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됩니다. 일단 지방은 공보에다가 보여주는 게 고시. 저기 국장 같은 중앙은 관보, 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얘기하니까 약간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타당성 검토 안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그럼 또 기본은 국민한테 영향이 안 오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타당성 검토를 해. 그럼 이제 저기 앞에 이제 광역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했나? 이제 조만간에 국토법으로 이제 다시 갈 겁니다. 아니요. 거기 둘이상의 시군이다 보니까 너무 넓어서 안 하는지 거기는 타당성 검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은 해요. 도시군 관리는 해요. 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도 해요. 자, 귀에서 뭐 편하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정비법으로 와갖고 방침도 했고 정비 기본 계획도 했고 여기 리모델링에서 6개가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타당한지 들어봐라. 그입니다. 올리고 넓히고 할 건데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 그러면 수직이네. 수평 말고 그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기를 좀 조정해 달래요. 그러니까 딴 건 아닌데 수평 말고 수직 위로 많이 올리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 당겨 주세요.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세요라고 여기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세대수 중과용만 그렇다는 거지 수평 안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하는 그냥 수직형 많이 늘어나는 2개, 3개층 늘어나는 수직형. 그거 이제 증가형 리모델링을 시행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현저하게 주택 부족이 인정됐을 때 그럼 빨리 합시다. 이런 소리겠죠. 그럽니다.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고. 제일 아래 보실까요? 변경하도록 뭐 한다고요? 요청. 기본 계획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 좀 바꿔줘요 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수직만 그랬다. 수직만. 그리고 뒤로 넘겨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요걸 또 지원해 주겠다는 바로 지원센터를 낼 건 아니고요. 여기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 근데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여기다 시도지사는 또 이렇게 바꿉니다. 국장 그래도 안 되고 제일 귀찮은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 사람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야한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돼. 해야 된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박스 뭐 따로 볼 건 없는데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이런 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이 일단 저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아까 세대수가 저렇게 늘어나면은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줄게.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 시험 문제 내는데요. 한번 잘 볼게. 수직형, 그 다음에 수평형.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대수선이 있니 없니? 대수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대수선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한다라고 시험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자, 대수선, 아니 수선은 하는데 안전진단을 할까요? 그거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만 좀 넓게 그냥 구조를 좀 바꿔갖고 하는데 뭔 안전진단이야. 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증축형입니다. 수평, 수직 다 포함을 해서 입니다. 그 중축형에다가 박스 좀 자려놓고요. 그러면 대수선 있다 없다? 없다. 대수선 없다. 10년만 지나면 한다는 대수선은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 추려다가 뭐는 꼭 신경 쓰고 이건 봐야 됩니다 라고 다 해드릴 겁니다. 여기는 증축형만 리모델링만 일단 왼쪽에다가 대수선 X 대수선 안에 대수선에 무슨 안전진단이 말이 안 되지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일 복잡한 걸 제일 쫄다고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처럼 증축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히 위로 올리다가 옆으로 넓히다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특히 정말 위로 올리는 거 위험해. 더 올리겠다잖아. 뼈대는 가만 놔두고 게임이다.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수천만 원 수억도 듭니다. 안전진단이. 그래서 니네는 해. 그리고 안전진단 기관 뭐 따로 볼 건 아니고요. 자, 안전전문기관 그리고 자, 2번 3번은 좀 공신력이 있나봐. 국토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쪽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한번 봐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증축형 여기 이제 수평 말고 수직형은 구조가 안전한가 이런 소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수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수직. 자, 수직에다가 꼭 동그라미 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분명히 법에서는 써놨는데 쓱 넘어가면 리모델링 그냥 다 하나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수선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입니다. 수직 위로 올리는 수직 그럼 수평 말고 그입니다. 그래서 허가한 후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자, 위에서 그냥 누르면은 아래에 15층 다 아래 폭삭이요 폭삭 정말 끔찍하잖아요. 삼풍백화점도 아니고 게임입니다. 구조 안전성 등에 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반드시 하래요. 게임입니다. 구조는 안전한가? 게임입니다. 옆으로 늘리는 것은 괜찮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장만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에 보시면 여기도 상세 안전진단의 방법. 근데 여기는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안전진단 기관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거기 이제 보시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 외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또 하면은 또 똑같이 할 거니까 그 사람 말고
외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다시 또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상세 아주 상세하게 입니다. 저 수직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2번 3번에 저기 있었던 두 놈은 진짜 아주 공신력이 큰가 봐요. 그 놈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도 괜찮어 그 소리입니다. 자, 박스에 있죠. 자, 보실까요? 1차 안전진단을 아까 왼쪽에 406페이지에서 했는데 그 기관 왜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니야 입니다. 그래서 진단 실시했던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 바로 이제 기술연구원 이면은 여기다가 두 번째를 또 맡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요 상세 안전진단을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많이 안 내니까 그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래요. 바로 이제 그 진단기관. 자, 그럼 1번에서 쭉 끝으로 한번 와볼까? 두 번째 끝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요? 요구한 사람하고 조합이나 되겠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제출해야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시도지사한테 안쪽에서는 막 그렇게도 냈습니다. 아니, 안전진단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 또 사용검사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무슨 시도지사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 적정성 검토. 그 다음에 비용은 당연히 부담. 근데 전부도 부담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너네가 다 부담해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담되니까 상당히 나중에 안전진단 비용 때문에 벌써 우리 할까 말까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부는 부담 안 한다? 아닙니다. 너네가 전부 부담해라. 그리고 시에서 약간 보조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도 보조를 할 수 있다. 너네 그 돈이 없니? 아니면 좀 어렵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금 보태줄게. 이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도시가 좋아지면 시도 좋잖아. 이런 소리니까 시장군수구청장도 보태주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의 제외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재건축에 적합하면은 아예 재건축으로 가래요. 자, 그게 이제 제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줄로 한번 와볼까요? 재건축 사업, 얘가 더 적합하대요. 그리고 소규모 조금 몇 개 안 되는 뭐 100세대, 20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 아파트급을 소규모 재건축이라고요.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용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거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재건축해야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네. 맞아. 그리고 규모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라. 그런 경우는 그걸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하지 말어. 리모델링 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그 다음 이제 안정성 검토. 아까 이제 안전 진단이었습니다. 또 안전성을 1차, 2차에 나눠서 검토를 하래요. 그럼 누가 그럴까요? 평 말고 수직. 정말 수직은 아주 심하죠. 앞에는 안전진단, 이제는 안정성 검토를 하래요. 자, 그럼 이제 1차에 볼까? 이제 가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수직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증축 범위 위로 올리잖아요. 2층, 3층. 왜냐면 3층 이하 그랬으니까 무조건 15층 이상이라고 3층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하나만 할 거야. 2개만 할 거야. 3개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안 되겠네요. 여기는 2개 층만 해야 되겠네요. 20층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증축 범위 그것만 밑줄여 놓고요. 그 아래 보니까 수직에 한번 동그라미 씌워다. 수평 말고 수직.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 올리는 게 위험해. 수평은 아무 문제 없어.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는 거니까 세대수도 안 늘어나는 거니까. 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2번에 보시면 또 2차 안전성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 안전이 적정한가. 꾹 누르면은 정말 폭삭이니까 여기도 수직. 거기 수직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수직. 여기다 진짜 무슨 대수선 아니면 수평 그러면 아예 X라는 겁니다. 수평도 여기도 안전진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수직만 이렇게 안전성을 또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제목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검토 방법 안 낼 정도고요. 비용 또 전부나 일부 내라. 당연하겠죠.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설계도 작성 방법 안 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주택조합 등의 리모델링. 아까 허가 요건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저쪽에 뭐 착수 이랬던가 착공 그랬던가 거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자, 75% 그거 아까 봤던 겁니다. 또 나왔다. 근데 여기 이제 진짜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한다는 허가 요건. 그러니까 아까 착수
뭐 착공 거기다가 허가 이렇게 써보자는 게 허가. 아까는 조합이었습니다. 3분의 2는 조합 설립할 때가 3분의 2고 리모델링 할게요 그러면 요건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다 아닐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허가 요건으로 바로 박스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근데 1번하고 3번은 입주자가 조합이 아니라,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입주자 그냥 대표회가 조합을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전원이야. 그입니다. 전체나 전원 이렇게 나왔죠. 자, 1번에 그냥 입주자, 사용자, 한 사람들, 관리 주체,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라 여긴 전체, 전원이나 전체나 같은 소리인데 여기 또 전체라고 썼습니다. 전체 동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3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여기도 전원, 전부 다. 전원의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냥 전원이라고 쓰든지 그냥 전체라고 한꺼번에 쓰든지 하지, 거기는 전체고 하나는 전원이고 같은 의미인데. 그리고 자 2번 이제 요 조합이 중요합니다. 저런 건 안 내. 조합. 근데 한번 봤었다. 주택 전체를 리모델링, 각동의 가로, 그다음 전체다가 또 가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각동은 얼마라고요? 여기 과반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50% 이상. 아까는 조합 설립할 때 그랬고 과반수는 된다. 여기는 리모델링 할게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는 얼마라고요? 75%. 자, 전체 75%. 이 순서도 안 바꿔요. 저것들이 깨울러 빠져갖고 법정 그대로 베껴갖고 저기 50%의 가로, 75에다가 가로 이렇게 낼 거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시설 상가 소유권자가 있으면은 그때도 이제 여기도 포함할 거냐, 그 산정에서는 제외를 한다. 공유가 아닌 거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그냥 그 동만 한데, 한 동만. 그러면 그냥 그 동, 여기다 각동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거기는 각각 얼마? 75%의 동의. 자, 여기서는 리모델링, 그리고 뭐 허용행위는 안 받아도 될 정도고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뭐 철거하는 것 자체 뭐 안 되고 뭐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의 예외하고 이제 동의 처래. 여기도 이제 꼭 조심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얘도 우리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함부로 언제까지 철회, 저 안 할게요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벌써 떠났어. 시장님한테 허가 신청서가 이미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저 리모델링 안 할게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다. 버스 떠났다, 빠이빠이다 입니다. 별거 아닌데 후에도 가능하다, 제출 후에도 가능하다, 철회 가능하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허가 그럽니다. 아까 주택조합은 인가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여기입니다. 동의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또는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넣겠잖아요. 신청서를 허가해달라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언제까지? 전. 그 전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전. 근데 여기다가 제출한 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말이 돼. 입니다. 너 그 소리 하면 사고 쳤다. 그러십니다. 우리 거래사고 내니까 꼼꼼하게 봐라. 이럽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절단 난다는 겁니다. 전까지만, 상식적으로도 전까지지 이미 서류 다 들어가 버렸는데 거기서 어찌 빼냐고. 입니다. 전까지만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후에는 X, 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출 절차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또 심의를 거치네요. 여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렇게 심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신중하게 하자 그래서 심의.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부합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허가를 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째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아까 세대수가 어쨌을 때가요?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 거기가 이제 권리가 변동되겠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럼 아까 수평 세대수가 증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니다. 자, 수직을 얘기하는 거야. 수직. 입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계획을, 자, 바로 이제 리모델링 할 경우 여기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들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쭉 해갖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대지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래 이제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처음에 한 500세대 됐었다. 500세대.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60제곱미터면은 요거 이제 쭉 해갖고 500으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될 건데, 한 여기서 이제 60제곱미터면 이게 18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7평 정도가 보통은 대지권이라는 거다, 대지권. 근데 만약에 이제 85제곱미터였어. 그러면 얘가 이제 더 늘어나면 거의 한 100 정도 막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 85제곱미터, 그러면은 땅 10평 정도가 된다, 10평.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슨 말일게 전용 면적은 평평. 그러니까 이제 60제곱미터는 욕하는 18평입니다. 나 소형 산다고, 그죠? 너 그냥 나 이상하게 생각하니 괜히 그럼 막 욕이 나올 겁니다. 18 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60제곱미터. 그리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25.7평.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합해갖고 요 두 개를 합하니까 얼마 된다고요? 25평형. 그러니까 얘기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실무 가갖고요, 진짜 이상하게 25평 이러고 있습니다. 25평. 요것만 얘기하는데 25평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60제곱미터를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라 85제곱미터를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용 면적만 얘기할 때는 평 그래도 평. 이거 실수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 매순이 자기가 돈을 아예 그냥 못 넣을 때는 네가 설명 잘못했네, 그거 따진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꼬투리 딱 잡혔네. 그럼 계약금 돌려받습니다. 설명 잘못했다고. 네가 진짜 평이라고 했잖아. 평 25평 평형 그래야 됩니다. 평형. 저 공용 면적까지 들어가면은 두 개 들어가니까 두 글자가 나와야 돼요. 평형.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좀 약하게 얘기하면은 평형이라고 했는데 평이라고 했다고 또 우겨버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꼬투리 잡는다고요. 진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계약금 지금 몇 천만 원 걸어놨다고요. 2박 3일 고민하다가 얘가 말 실수한 게 있어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소름 돋는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전용 면적만 얘기할 때는 25평 아니면 25.7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형. 근데 평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대주권도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얼마분의 얼마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25 더하고 그다음 10평을 더하니까 35평형. 근데 이제 25평도 조금 적으면은 얘도 한 7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15평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주권이 큰 게. 자, 그럼 이제 요 정도면은 그래서 33평형 또는 32평형 이런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주권 적구나. 가봐라. 주차 난리입니다. 막 차가 빡빡하게 서 있고 난리가 없습니다. 서울도 막 기본적으로 그래요. 앞에다가 막 차 세워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물어보니까 춘천에 있다고 하고, 애들 지금 출근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남편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 있어갖고 택시비 줘갖고 그냥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 어디 지방에 있대요. 부인도 없냐고 하니까 없대. 반장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놨고 앞에 못 나가게 하냐고. 저 그냥 포크네로 그냥 딱 떠갖고 여기다가 그냥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 가봐도 난리가 없어요. 진짜 난리가. 근데 15평, 그러니까 이제 37평형. 그렇잖아요. 여기는 엄청 커. 그냥 주차가 막 2대 세대 해도 되겠다. 아주 널브러져. 이러니까 요 대주권을 잘 보라는 겁니다. 대주권을 잘 봐라.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3층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늘 때는 한 15% 정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75개 늘어났나? 자, 그러면 75세대 수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지권 어떻게 될까? 땅이 갑자기 훅 치가 알아서 늘어납니까? 아니요. 요 땅은 변함이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쪼개다 보니까 권리 변동계. 그럼 요거 한 5평밖에 안 될 것 같고 넣어놔야 되니까 아마 한 평 정도만 줄어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한 9평 정도 이제 땅이 좀 크긴 할 거니까 그렇게 표는 안 날 건데 줄어들어. 대주권이.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권리변동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부에 바로 봐봐라. 집합건물 등기부 대지권이 다 달라졌어. 소유권 대지권은 맞는데 얼마물에 얼마가 다들 줄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냥 우리 공사비용 부담 해줬으니까 이쁘지. 그입니다. 이거 돈 다 받는데 5억이면 5억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돈 갖고 우리 공사대금 치르고 추가 부담금은 훅 줄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그냥
세대 수 안 증가하고 수평은 그대로죠. 그냥 전용 면적만 늘어났겠다. 전용 면적만. 그러니까 평만 늘어났겠다. 평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그대로 500세대가 500세대고 그 다음에 60제곱미터가 85로 늘어났을 뿐인데 그냥 면적만, 전용 면적만 달라졌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합 건물에 이제 바로 우리 대지권 쪽에서 바로 대지권의 표시도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우리 공시법에서 꼭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집합 건물, 우리나라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땅이 이제 10%밖에 안 남았대요. 진짜 다 그냥 단독주택도 지으면 그냥 아파트. 자,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을 땅이 10%밖에 안 남아갖고 조금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서울에 단독주택 없니? 앞으로 얘가 아파트 될 거잖아.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다가 빨리 그냥 더 오르기 전에 침 발라 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명하죠. 자, 특히 이제 다중 그리고 다세대 말고 다가구 이런 것들은 부지가 크니까 사 놓으면 얘가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만 사면 꼭 40평에서 한 50평밖에 안 되고요. 자, 이러면 열집 짓기도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자꾸 이제 친해져 갖고 야, 그거 좀 팔아 해갖고 한 100평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갖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갖고 더 높게 올려가지고 분양도 크게 하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소에 오시는 분도 공무원이신데 그리고 어떻게 그냥 투자를 배웠는지 계속 이렇게 다가고 이런 것들을 주로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 있으니까 당장 얘기하래요. 그래갖고 와갖고 더럽게 그냥 자랑을 많이 해갖고 그분 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2시간입니다. 진짜.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가갖고 아주 죽겠어요. 진짜 2시간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라고 저런 거 어디 놀러 가버리는데 아주 환장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계속 이런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 이렇게 다가구 사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채워놓고 그분도 이제 IMF 때 왕창 샀대요. 진짜 그때. 자, 우린 겁나갖고 이제 나라 망한다 해갖고 막 금도 모으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때 줍줍하신 분도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막 불안하니까 10억짜리 2억에 3억에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막 줍줍했습니다. 오를 걸 이미 그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왜 망하냐. 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다 줍줍으로 그냥 거기서 골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개선해가지고 바로 그냥 2억 3억은 바로바로 차익을 안겼다고 합니다. 그때 잔뜩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수백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부럽고 자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투자를 좀 잘하시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공인주사 공짜도 공부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나중에는 한번 해봤대요. 아주 엄청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긴 합니다. 난 선생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 자, 그럼 보실까요? 오른쪽에 이제 시공자 선정 쪽으로 한번 볼까요? 시공자 선정. 자, 시공자 선정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당합니다. 그리고 경쟁으로 할까요? 수의로 할까요? 약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시공자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 아래 보실까요? 건설 사업자 그리고 이제 등록 사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받는 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몰려 시공자로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게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자 선정 방법 중요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 정말 아예 리모델링이 되건 재건축이 되건 다 옵니다. 진짜 건설사 유명한데 다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주비 얼마 드릴게요. 그리고 옵션 어떻게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자기네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수주 아예 주문을 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요. 경쟁 입찰. 근데 계속적으로 막 인기가 없어갖고 한 번, 두 번 이상 막 유찰되네. 그럼 어떻게 경쟁입니까? 그럼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네가 해라. 수의계약. 그래서 의사에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쟁에다가 먼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끊어놓고 다만 나오죠. 정말 계속 유찰 2회 이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찰됐다. 경매에서 낙찰된 게 아니라 자꾸 떨어져 그 소리입니다. 어때는 이제
그러하지 않다고 쓰니까 수의계약 정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조건 그러면 X입니다. 인기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사용검사 주의해서 보셔야 되면 사용검사 용어가 다 다릅니다. 좌법의 국토법에서는 준공검사 막 이러더니 여기는 또 사용검사 그래서 이제 검사.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 건축법을 배울 때는 사용 또 승인 또 이렇게 부릅니다. 승인. 여기는 검사입니다. 검사. 자, 주택법. 자, 죽은 사람을 주검 그런데 검사. 용어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쭉 내려오시면은 허가를 받거나 그다음 뒤에 이제 신고를 한 후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딴 사람 나오면 안 되겠죠. 시도지사 아니. 국장 그러면 더 X.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누구냐고 자꾸 바꾸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례가 이제 대지권의 이제 변동. 근데 대지권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갑자기 막 늘어나나요? 그 다음 공용 부분이 막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근데 느낌상으로 뭐가 늘어났으니까 달라질 것 같대. 근데 잘 봐봐봐. 대지 사용권 이런 게 달라지겠나? 게임다. 자, 먼저 공동주택의 소유권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면적이 이렇게 전용 부분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지 사용권이 이제 대지권인데 이 아파트 건물 101호 소유권자가 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가 이제 집이 들어가면은 대라고 하잖아요. 대지. 그리고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 등기법, 공시법에 나오더만, 그리고 뭐 등기부에 대지권 얘기 나오더만, 이런 뭐 대지권이 뭐냐고 설명하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자가 땅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 그리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건물을 공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놔야 되냐고, 어지러워서 뭐 흔들 의자냐고. 자, 이러니까 건물 소유권자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지 사용권. 근데 면적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 근데 대지 사용권이 달라질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달라져. 자꾸 면적이 늘었다네 줄었다네 했을 때 괜히 또 그냥 달라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면적만 달라진다. 사용권은 그대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옆에다가 변한다 X 꼭 잘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시험장 가갖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내볼만 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도 그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것도 확 달라지나? 그러니까 안 달라지지. 그러니까 자, 그건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소유권자가 리모델링에 의해서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그 다음에 면적 변경. 그러니까 줄었겠구나. 그리고 늘었겠구나. 요것만 생각하니까 달라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변경했을 때 가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 부분, 같이 쓰는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거입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한다? 아니요, 변하지 않는다. 안 달라지죠. 입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어. 입니다. 자, 그대로. 자, 그건 이제 그대로지. 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보실까요? 자, 우리 대지 사용권. 근데 법은 이런데 다르게 할 수 있어? 맞아. 입니다. 그냥 우리 노인정 요거 팝시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 팝시다. 자, 아예 규약으로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 등기 없어지면서 등기가 소유권자한테 딴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 규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 위에 공용 부분의 면적에 관해서는 1, 2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한다고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우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그 규약에 따른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4번, 9번 요까지만 딱 볼까요? 아주 그냥 뒤지게 머리 아픕니다. 자, 네 번째 임차권 등의 계약기간. 자, 그럼 이제 주택이 임대차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특별법 그러면 못 내보내요? 이럴 거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정비법이 더 특별법, 그리고 주택법이 더 특별법. 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나가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나가야지. 지금 철거해야 된다니까, 대수선 해야 된다니까 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또 특별법이라고 적용돼. 그러면 너 또 사고 쳤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내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 계속 중요한 것만 나오죠. 일단 자, 먼저 자, 임차인에게 알릴 경우 아래, 그죠? 우리 사업한다. 요겁니다. 리모델링. 야, 그러면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우리 주택 임대차 그 기간, 최단 기간 2년, 갱신 요구 2년 요거입니다. 그거 적용돼야 안 돼요. 나 1년밖에 안 살았어. 자, 그러면 자, 보통 이 리모델링 안 가면 2년 산다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2년 삽니다. 연체만 없으면 2번 이상. 상가도 1년, 갱신 요구에서 10년을 산다고요. 근데 그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사업해야 된다니까. 입니다. 그럼 이제 기간 2년이나 2+2, 그리고 상가 1년 기간, 최단 기간, 그리고 갱신 요구 총 10년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적용된다. X입니다. 너 사고 쳤다. 지금 건물 쓰러뜨려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도 된다. 아주 큰일 나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천장이 무너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 보고 이제 철거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갖고 사람을 죽이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진단 들어가고 이제 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예 특별법도 적용이 안 돼. 더 특별한 법이 있네. 맞아. 정비법, 주택법은 더 특별해. 그러다 보니까 저 법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9번째도 조심하실 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30일은 별로 의미 없는데 자, 등기하면 뭐 한다고요? 법인은 뭐 했을 때 성립합니까? 등기. 등기. 근데 등기하면 아래다가 인가액수. 그거는 우리 공인사법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가받으면 협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내요. 꼭 그 법에서 한번 내면은 딴 법으로 왔다 갔다.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출전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 민법 내면 공인중개사법에 꼭 명신타, 법정지단고 꼭 낸다는 겁니다. 아주 왔다 갔다. 진짜 왔다 갔다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법에서 내더니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내더니 민법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등기하면 하다 인가받으면 성립이 아니라 그때는 설립, 등기해야 사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 거기다가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요건 이제 다음 주 좀 나눠서 다음 주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쭉 뒤에 약간 그리고 이제 건축법까지도 쭉 갈 건데 자, 뒤에가 조금 많이 복잡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까지도 한 이제 반 정도가 나올 정도고요. 자, 뒤에도 꽤나 좀 복잡한 게 조금 있습니다. 자, 뭐가 있나? 자, 지금은 이제 내용만 좀 많이 보시고요. 자, 지금 와갖고 막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이상하죠. 한 4수 정도는 해야 약간 이해라도 할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2번째 때는 좀 추리고, 3번째 때는 아예 그냥 딱 추려서 60점은 무조건, 머리도 염치가 있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정도는 될 거니까, 자, 자료 다 정리해서 중요한 문장 단원별로 다 추려볼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광역에서는 뭐 보세요? 관리에서는 뭐 보세요? 자, 추리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점수는 기본 점수는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꼭 다 봐주셔야 돼요. 자, 공법은 진짜 실무할 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돈 벌고 싶으면 이 법을 봐라. 진짜 진짜 학원 안 하고 공법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막 수도권 투자한다고 요즘 약간 꿈틀꿈틀 거려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전세금. 전세금이 오른다. 근데 그건 당연하다는 게 부동산 가격이 1억, 전세금이 9천. 자, 9천 이러면은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요즘 막 전세 사기 때문에 멘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차라리 그냥 경매 당해갖고 한 푼도 못 받고 내 전재산 이것도 대출까지 받았는데 날리면은 신용불량 된다는 겁니다. 신용불량 한번 대봐봐.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정신없이 귀찮습니다. 거기 기록 남겨놨고요. 이놈들이 지우지도 않습니다. 지우지도 않고 이제 사고 치셨네요. 이러면은 대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차라리 사자. 그랬더니 A가 내가 1억 1천 줄게. 그랬더니 1억 2천 줄게 해갖고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 매매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근접한 것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보통 1억이면 6천, 7천에 전세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택도 없습니다. 막 9천, 9,500, 1억 가깝게.
뭐 8천이요, 8천도 없습니다. 요즘에 다 시세를 알고, 아, 옆집이 9천 내나? 내가 무슨 8천 내놓냐? 나도 9천. 그리고 내 집은 조금 더 좋아. 9,500. 이래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보증보험도 안 돼. 그럼 이제 망해. 자, 이러니까 차라리 사자. 사자 그랬더니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 짓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공사대금 비싸갖고 이제 아예 건설사가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진짜. 난리가 없습니다. 평당 780 이러니까 못 간다고 다 엎어졌잖아요. 시공사 다 선정해놨는데 그 어려운 과반 쓰고 뭐고 그냥 4분의 3까지 다 가갖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돈 이러니까 관리 처분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가야 되는데 그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오른다. 그러면 집값도 같이 오른다. 지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전세권자들이 아 그냥 사겠다고 서로 몰려드니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3월 5월 정도에 이사 안 가요. 추워서 12월 뭐 2월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이사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 7월 8월 한 거의 이제 9월 정도 한 8월 정도까지는 휴가철이라서 거리가 아예 없습니다. 또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은 또 애들 학교 때문에 좀 약간 추울 때도 한 12월 전에도 계속 거래가 있어요. 요런 이제 흐름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잘 보라는 게 청약. 청약의 경쟁률이 높네 그러면 집을 사겠네 요런 소리입니다. 근데 사겠네? 다 못 사죠. 다 못 사면 꽁 대신 닭이라고 그냥 주변에 구축 사자. 이러니까 청약 경쟁이 높다. 집을 사겠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러니까 여기 높으면은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이쪽으로 또 몰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항상 우리 뭐 전세금 올랐어요. 매매금액 올랐어요. 한 일주일 단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인터넷 기사로 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청약해요? 경쟁률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 다 발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집값 오르겠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인기가 있네 이런 말은 이제 요 지역 공부를 잘 한번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어디가 괜찮나 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제 대장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가 지역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사이트 가가지고 아파트 가격 순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거의 뭐 대장은 여기서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기 꼬레비 그냥 한 10번째 아래로는 치지도 말어. 근데 돈이 그냥 거기에 그냥 맞춘다고 하면은 한 10번째 되는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놈을 골라줘. 그리고 왜 요 놈이 1등이고 2등이고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초등학교 끼고 있지. 편의시설 잔뜩 있지. 그리고 지하철 가깝지. 그러니까 수요 많이 있지. 자, 이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론 배워봐. 그러니까 수요 공부 배우면은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개론에도 입지 분석 나오잖아요. 막 크리스탈러가 어쩌고 그냥 저도 이제 머리가 아파 막 튀느니 어쩌고 정신 없었어요. 자, 그런 건 이제 의미가 별로 없지만은 그게 바로 입지 위치 분석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은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꿈틀거려요. 진짜 이제 건물 못 짓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냥 사자.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재건축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서 아까 저놈 상담은요. 저도 그냥 그것 때문에 빨리 안 끝내갖고 그냥 저도 그냥 조마조마 했었는데 요 정도 되는 아파트 인기 짱입니다. 재건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한 25년 되면은 얘 30년 되면은 재건축은 돈이 돼 해서 여러 놈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재건축 못 가네 이러니까 불안해 갖고 다 이제 관망합니다. 안 사.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도 이제 이런 거 배우면서도 여러 살아있는 공부들을 조금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는 청약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청약 과열, 뭐 5대1, 10대1 거기 이제 숫자 가로넣기 하고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관련 있어요. 좀 집하고 많이 관련 있어요. 청약도 다 이런 사업으로 다 짓고 저렇게 이제 분양권 취득할 사람 모여라 해서 신문에 광고 등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 만들려고 85점, 서울은 70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집이 없이 그리고 계속 수십 년을 부어놔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0점 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방 정도 돼야 이제 한 60점 정도 되면 약간 편안하게 청약으로 그래도 청약도 약간 싸게는 준다는 겁니다. 주변가보다는 더 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은 80% 미만이네, 80% 이상이네 해갖고 이제
오래 거주해, 오래 거주해. 내가 싸게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5년, 3년, 3년, 2년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반드시 나오니까 약간 예습 비슷하게 해봤으니까 그거 이제 프린트노에도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